안녕하세요. 어찌저찌 일본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낙군입니다. 오늘은 일본 생활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도피성 취업, 워홀, 유학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행정서사 일을 시작한 후로 비자 관련 상담을 하게 되는 일이 늘었는데 상담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본 취업이나 유학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인 경우가 많아서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어떤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걸 가벼운 마음으로 허튼 조언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아주 원론적인 대답만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상담자분들이 자주 하듯이 말씀하시는 이 도피성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제 경험에 빗대어 드릴 수 있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다루는 영상은 대부분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객관성 확보를 의식해서 만들고 있지만 이번 영상은 100% 저의 주관임을 먼저 밝히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피성 유학, 워홀, 취업에 대한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도피성이면 뭐 어떤가 싶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간단하게 저의 이력을 소개하자면 저는 군대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전역 후에 일본에서 교환유학 생활을 1년간 했고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1년간 했으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일본 기업에 취업하여 10년간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한국을 떠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낸 셈이 됩니다. 일본에 아예 정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아내지만 그 전에도 해외 생활 그 자체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일본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여행이나 단기 유학이 아니라 뿌리를 내릴 정도로 적응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본으로 교환 유학을 결정한 이유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해외 생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이고 그 뒤에 바로 뉴질랜드 워홀을 간 이유는 더 단순한데 일본 교환 유학 생활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해외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실망을 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교환 유학생이라는 게 그 학교의 손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뭔가 좀 차별도 당해보고 외지에서 고생도 해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워홀 국가를 고를 때 기준은 제 주변에 다녀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국가일 것, 이거였습니다. 그게 제 경우에는 뉴질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환유학은 몰라도 뉴질랜드 워홀은 약간 도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환유학을 다녀온 게 대학교 3학년 때니까 귀국을 하니까 바로 4학년이 돼버렸고 1학기를 얼렁뚱땅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대로 취업 준비를 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일을 한다는 것에 뭔가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일도 전혀 없었고 관심이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 그때부터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일본으로 워홀을 갔겠죠. 교환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는 했지만 취업을 할 만한 일본어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어요. 어쨌든 뉴질랜드 갔다 온다고 해서 없었던 목표가 생길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고 오히려 나이만 더 먹고 안 그래도 없는 돈만 날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편도로만 10시간이 넘는 현실 도피를 선택한 셈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저는 뉴질랜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엄청 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도피성 뉴질랜드 워홀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후의 인생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영어도 그다지 늘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워홀 생활을 통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상황에 강하고 어떤 상황을 싫어하고 약한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으로 하나하나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 집을 구하고 일을 구하고 일하다 사고도 쳐보고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타입의 사람들과 신나게 놀면서 평생 가져갈 취미생활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제가 일본 취업을 결심한 계기가 바로 뉴질랜드 워홀 생활이었고 실제로 1년을 채우고 귀국 후에 곧바로 일본 기업에 대한 취업 활동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내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일본 생활 초기에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했지만 단 한순간도 귀국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뤄야 하는 목표는 명확했고 그것을 위한 과정을 채워넣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쯤은 충동에서 시작한 유학과 도피성 워홀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이후의 인생을 설계할 때는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극단적인 가치관일지도 모르지만
현실 도피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선택 자체에서 도피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떠밀리듯 살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흥미가 생겼다면 일단 뭐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어느 순간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없었던 의욕이 샘솟고 동기부여 영상과 책을 몇 권 읽는다고 해서 확고한 목표의식이 샘솟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툴더라도 일단 지금 머리에 있는 충동을 곧바로 행동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계획은 뛰면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유학이나 워홀, 취업이라고 해서 뭐가 나쁜가 싶었습니다. 물론 충동적인 행동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하는 선택은 도전이 아니라 단순한 민폐행위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대상은 과거의 나 자신뿐이고 책임감은 감성의 영역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다음 요소들을 체크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뭘 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 행동에 드는 비용과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돈, 그 돈이 내가 번 돈일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 부분을 어물쩍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실패를 남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만약 일본 취업이나 생활이 실패했더라도 그건 순전히 제 잘못입니다. 당연히요. 세 번째는 나는 특별하지 않다. 어떤 계획을 거창하게 말해봤자 무슨 전쟁터 나간 사람도 아니고 목숨이란 게 걸고 싶어도 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실패해도 죽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해지고 심각해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은 반박할 필요 없다. 도피성이든 아니든 남들 보기에 평범한 길에서 벗어난 선택은 주변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워홀을 가려고 할 때는 왜 1년을 내다 버리려고 하냐 라는 말을 실제로 들었고 일본 취업을 준비할 때는 더 과격한 말을 세트로 들었고 최근에는 행정서사로 개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주변의 말들에 일일이 날선 반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본인의 인생밖에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의 경험에 빗대어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선택을 깎아내리는 의견들이 생긴다는 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말로 나를 위한 사람이면 행동으로 도와줬을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의 의견은 일종의 백색 소음 같은 겁니다. 의미 없이 시끄럽지만 집중력을 올려줍니다.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 이게 성인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아주 유명한 대사이고 저도 좋아합니다. 아마도 도망친 곳이 낙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책임감에서 도망친 상태일 테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디든 낙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낙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도망쳐도 됩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수치스럽고 자존심도 박살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고생하시고 멋지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